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너무 잘 가서요. 주말이 조금은 오히려 아쉬우셨을 겁니다. 주말이 지나고 나서 분위기 바뀌면 어떡하지? 감을 잃으면 어떡하지? 이 모든 것이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오늘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 잘 가면서 마감까지도 탄력이 좋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8% 정도 오르면서 끝날 것 같아요. 2557.73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6거래일 연속된 상승으로 오늘장 긴 양봉을 만들어내는 기분 좋은 패턴으로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 시작하게 됐네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쪽으로는 탄력이 더 좋습니다. 850선까지 회복이 되면서 오늘 장에서 5일선이 60일선 뚫고 올라가는 골든크로스 나오고요. 그 다음 20일 이동평균선도 이제 곧 뚫으면서 골든크로스가 한 번 더 나올 것 같네요. 오늘 장에서 850선 회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5월달 들어서 최고점 부근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10포인트 정도 오르는 수치로서 오늘까지 닷새 연속된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이 월등히 많습니다. 오늘 장 1,600개 이상의 상승불을 켜고 있고요. 특징이 있다면은 장 초반에는 눈에 띄었던 종목군들이 있는데 후반 갈수록 약간의 좀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강한 쪽 2차전지, 조선, 그리고 소재 쪽 몇몇, 음식료 쪽, 곡물 쪽 이쪽 좋습니다. 반면에 단기 좀 잘 갔던 엔터 이쪽이 좀 조정이 나오고요. 자동차 쪽에서도 특히나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 낙폭이 꽤 깊게 나타나면서 시장 대비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주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의 주인공이었는데 이 흐름을 단번에 이어가지는 못하고 반도체주 가운데서도 다소 힙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대체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징이 오늘 5월 22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거래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국 증시가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쳐가지고요. 오늘장 과연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다소 좀 의구심 어린 시선으로 보셨던 분들도 시장이 점차 흐름을 잡아가는 모습 보면서 자신감을 얻으셨을 텐데요. 아시아 증시 전반으로 괜찮습니다. 먼저 근래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 일본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엔저 영향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G7 회의에서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그런 공동성명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일본의 존재감이 더 드러났다라는 평가 받고 있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는 또 올랐네요. 0.9% 올랐습니다. 31,086.82포인트 기록하면서 일본 증시는 연일 상승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다소 좀 밀리는 듯 보였는데 결국에는 상승으로 방향 돌리면서 고점 부근의 거래를 마쳤고요. 다음은 중국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쪽에서 이 단기 금리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동결로 발표가 됐고요. 여기에 크게 이변이거나 한 부분은 아니어서 중국 증시 반응도 민감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상승권에 머물고 있고 상승 탄력도 제한되는 강보합권 내 흐름입니다. 상해종합지수가 0.4% 정도 오릅니다. 3,295포인트, 3,300을 언제 시원하게 뚫을까요? 이 부근을 맴돌고 있는 요즘 중국 증시의 움직임이고요. 심천 쪽도 비슷합니다. 0.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중국 쪽 증시 가운데서는 홍콩이 가장 탄력적입니다. 홍콩 증시는 1% 정도의 상승권 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야간 선물도 살짝 볼까요? 미국 증시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약간은 좀 조정을 받았고 부채한도 협상이 일정상 바이든 대통령의 부재로 인해서 약간 멈춤이 불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미국의 야간 선물은 방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과연 아시아 증시의 호재 움직임을 고스란히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 밤 미증시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다음 환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오늘 눈에 띄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많이 밀렸거든요. 워낙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원달러 환율이 1,310원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오늘 8원 60전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이고요. 1,318원 10전의 거래를 마치면서 원달러 환율 1,310원 선에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포함 4거래를 연속해서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갔다 옵니다. 네, 한 주 시작부터 가벼운 마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월요일장이었습니다. 거래소도 코스닥도 연속 상승의 기세를 하루 더 하면서 상승 마감이 됐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월요일장의 마감 시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보시죠. 자, 코스피 6거래일째 상승 마감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0.76%가 올랐고 포인트로도 20포인트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오늘장 보시면 종가상으로 2,557.08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에 움직임 좀 보시면요. 장 초반부터 가파르게 2,550선대로 올라섰고요. 자, 그리고 12시 구간쯤에는 2,564포인트로 고점까지 기록이 됐습니다. 그 뒤로는 약간 좀 내려오긴 했지만 상승폭을 다소 줄였지만 크게 떨어지는 모습은 아니었고요. 결국 2,550선대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다섯째 사들였고 기관도 매수 우위였는데 이 기관의 매수세가 특히 좀 강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2,400억 원 그리고 기관이 5천억 원 이상 순매수로 거래를 마쳤고요. 이런 가운데 개인은 팔았습니다. 7,800억 원 매도 우위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오늘 확연하게 오르는 업종이 많았습니다. 등락률 상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일단은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은 운수 창고입니다. 2.56% 올랐죠. 이 항공주들도 괜찮았고 모처럼 해운주가 특히 좀 괜찮았죠. 특히 HM이 올라오면서 업종 지수의 상승을 이끌게 됐고요. 자, 그리고 건설업종 쪽에서도 2.4%를 뽑아 올렸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요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흐름이 괜찮습니다. 우크라 재건주들도 활약을 해주고요. 건설부터 오늘장에서는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도 강세 보이는 종목이 상당히 많았죠. 자, 이렇게 되면서 업종 지수 흐름도 강세를 보였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기업종 1.53%, 운송장비 쪽도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1.5%대 상승 마감이 됐고요. 의약업종,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강세 보이는 종목들 많았죠. 이쪽도 1.39%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실 텐데요. 일단 오늘 내리는 업종이 몇 개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섬유의복이 좀 뚜렷하게 내렸습니다. 0.8%대 하락 마감이 됐는데 여기 속한 형제엘리트 그리고 성한 같은 종목은 오늘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대표 종목인 FNF가 정작 밀리게 되면서 업종지수는 부진하게 흘러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통신이나 서비스, 보험 정도까지도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임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의료 정밀이 0.29% 상승 마감됐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대부분 빨간불이 전멸했던 하루였는데 먼저 요새 가장 관심이 뜨거운 이 반도체부터 보시죠. 메모리 반도체의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도체주들의 흐름 여전히 좋았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오늘 52주 신고가고요. 올 들어서 장중 최고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요. 후반부는 다소 좀 잠잠했습니다. 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0.15% 소폭 상승에 그쳤고요. 68,500원 까지 기록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SK 하이닉스의 탄력이 조금 더 좋았죠. 1% 가까이 여기는 올렸고 SK 하이닉스 98,200원 오늘장 종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에서는 LG에너지 솔루션이 또렷하게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이쪽은 1.45% 상승으로 56만 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 포스코 그룹 쪽의 상승 탄력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자, 일단 포스코 홀딩스도 상승 마감이 됐죠. 1.23% 올렸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확연히 더 좋았습니다. 특히나 장후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탄력을 더 붙여가는 모습이었죠. 오늘장 무려 4% 넘게 올렸습니다. 32만 3,500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넘어가 보시면요. 현지 시간으로 6월 2일에서 6일까지 열리는 빅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임상종양학회 이 아스코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서 제약바이오주들 흐름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세 마감이 됐죠. 전장 대비 1% 올렸습니다. 78만 7천 원의 장을 마쳤고요. 아래쪽에 셀트리온 보시면 이쪽은 특히 셀트리온 그룹에 대한 증권가의 호평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은 더 붙었습니다. 전장 대비 2.3% 강세로 17만 7,900원의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좀 부진했던 게 네이버와 카카오였죠. 네이버는 파란불 들어왔습니다. 0.69% 내리면서 21만 5천 원에 마쳤고요. 카카오는 보합으로 거래 마치게 됐죠. 보시면 카카오는 전장 대비 종가와 동일하게 57,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조선주들이 강했습니다. 증권사의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선가가 2020년 하반기부터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과 대비해서 비용 상승 속도는 낮아서 조선사들의 실적이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완연한 흑자 기조로 접어들 것이다. 그래서 마진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장 조선주들 상당히 좋았는데 특히 대우조선해양
보시죠. 오늘장 주가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하나오션으로 사명을 바꾸기로 했죠. 이 하나그룹으로 인수된 데 따른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가파르게 상승 탄력을 더 붙였습니다. 전장 대비 무려 11%를 뽑아주면서 정확히 29,000원에 거래에 마쳤고요. 현대미포조선도 맹활약을 보였죠. 9.7% 상승, 거의 10% 가까이 올렸습니다. 급등하면서 76,900원까지 올라섰고요. 양봉도 꽉 채우는 흐름이었죠. 이 밖에 HD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6% 안팎의 뚜렷한 상승이었고요. 삼성중공업도 4.5% 올리면서 거의 6,000원 부근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특징주 하나 더 보시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장도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이었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지뢰 제거 장비 그리고 후송 차량 등 필요 물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의 규모가 약 1,200조 정도로 추산되는 만큼 이 관련 기업의 주가 상승 기대감도 상당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상한가로 들어간 종목들이 이렇게 눈에 띄었죠. 삼부토건 같은 종목은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초청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모 회사인 DYD와 함께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삼부토건 1,496원, DYD가 1,476원으로 가격 제한폭까지 솟구치고 풀리지 않은 채로 거래를 마쳤고요. 자, 그리고 웰바이오텍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재건 포럼에 참석 소식을 전하면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2,19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이 밖에 지뢰 제거 관련해서 퍼스트의 강세였죠. 하지만 음봉이 좀 기록이 됐고 3.73% 올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재건주로 엮여있는 데모나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도 강세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코오롱 글로벌 여기는 우선주가 특히 강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가 5.9% 올리면서 23,3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닷새 연속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죠. 전장 대비 여긴 1% 넘게 올렸습니다. 1.23% 상승하면서 포인트로 10포인트를 끌어올렸고요. 오늘장 종가는 852.04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분봉통에서 장중 움직임 좀 보시죠. 뒷심은 오히려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더 강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상승 탄력을 좀 더해가면서 올라왔고요. 장 후반부에도 고점을 조금 더 높여가면서 850선까지 올리고 그대로 안착하면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수급도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을 이끌었던 건 바로 외국인이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2,100억 원 이상 순매수세 보였고요. 기관 쪽에서는 44억 원 정도 매도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은 뚜렷하게 좀 팔자세였죠. 2,000억 원 이상 개인은 순매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면요. 2차 전지부터 보시면 사흘 만에 좀 다시 갔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리고 LNF 모두 강했는데 보시면요. 에코프로 BM이 4.4% 올렸고요. 에코프로 상승 탄력 더 강했죠. 6.5%대 강세로 오늘장 종가는 56만 7천 원이 됐습니다. LNF도 6% 가까이 올렸죠. 25만 1,000원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제약바이오로 넘어갔을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다 강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2.9% 올리면서 거래 마치게 됐고 8만 8천 원의 종가 나왔죠. 헬스케어도 2%대 나란히 올렸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7만 5,9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알테오젠 좀 보시죠. 알테오젠이 히알루로니다제 이 효소와 관련해서 일본 특허 취득 소식에 주가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알테오젠 보시면 전장 대비 2.4% 올렸고요. 48,350원이 오늘장 종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눈부신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엔터주들이 이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다소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낙폭이 깊지는 않았습니다. JYP 엔터 먼저 보시면 1.3%대 내렸죠. 11만 4,100원에 거래 마쳤고요. SM도 0.65% 내리면서 파란불 깜빡였습니다. 10만 6,90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 마지막으로 이런 가운데 이 반도체주들이 올라오면서 HP, SP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장을 마쳤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죠. 식품 관련주들이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그 키워드는 바로 슈퍼 엘니뇨였습니다. 엘니뇨로 인해서 가뭄이 시작됐고요. 커피와 설탕 가격도 함께 올라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전해졌기 때문이죠. 일단 커피 원두 가격이 12년 만에 최고치 경신을 했다는 소식 전해졌고요. 그리고 설탕 가격 최근 들어 많이 말씀을 드렸죠. 11년 만에 최고치 경신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일단은 커피 원두 가격과 관련된 한국 맥널티의
장중에는 사실 거의 20% 가까이 솟구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해주면서 종가상으로는 전장 대비 5%가량 올렸죠. 5,470원에 장 마쳤고요. 대한제당 5.9% 상승했습니다. 이쪽은 설탕 가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종가는 3,565원이었고요. 자, 이 밖에 미래생명자원이나 한일사료 같은 종목 강했죠. 미래생명자원은 15%대 급등으로 7,000원대 위에서 거래를 마쳤고 한일사료 4.46% 상승 6,33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마니코 FNG 같은 종목도 좋은 흐름 보였죠. 윗골에 달았지만 6.69% 강세로 4,000원대 거의 근접하게 거래를 마쳤고 푸드웰이나 푸드나무 보시면 사실은 이쪽 종목은 장중에 거의 20%가량 급등세 보이면서 솟구쳤다가 상승분을 좀 대거 반납했습니다. 푸드웰의 종가는 전장 대비 2.7% 올렸고요. 푸드나무는 5.2% 올리면서 8,49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